몽유도 원도. 몽유도 원도의 찬시를 쓴 사람의 시문을 지금 통해서 안평대군과 그 21명이 시문을 쓴 사람의 대화를 AI를 이용해서 소설 형태로 대화를 좀 만들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가수 이름이 두 명이 나오는 김종서, 이적. 물론 조선 전기 시대에 아주 유명한 문신인 김종서는 누구나 알 테고, 이적은 이적이 누구지?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약간 누구인지가 안 나와요. 그 찬시문에는 후헌당 거사 이적 이렇게 나오는데 시문은 아주 잘 쓴 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원절구의 대꾸 형태의 시문으로 예를 들어서 주나라에 공자가 있었는데 공자는 아, 신선을 아, 좋아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연결을 해 나가요. 그 이적과 안평대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적이 분명히 어떤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뭐 집현전 학사였다든가, 뭐 문과에 응시했다든가, 본인 스스로도 후헌당 거사라 하면 그러니까 시인 묵객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어, 조선시대 유명한 그 공이 김선달 내지는 김삿갓 또는 뭐 허선순 뭐 이런 정도의 인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유생이면서 살인 유생이면서 아, 좀 자유로운 그런 인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평대군과 이적의 관계는 안평대군이 시문학을 좋아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적 역시도 아, 어느 정도 시문학을 할 수 있는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찬시를 쓸 정도로 좀 안평대군과의 교우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유도원도에 숨겨진 현실과 이상은 정면현 정묘가 정묘년인데 4월이 밤 비단 위에 남겨진 것은 그림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옷을 거두고 들어가고 천시를 마치고 그러니 그림이 아니라 아직 떠나지 않은 꿈을 보고 있었습니다. 2절 남은 자는 안품되고 깊은 뼈를 아끼는 2절 그 건당 거사 낡은 도포를 입었으나 눈빛이 나는 건 2절 이적은 누구일까요? 화폭은 왼쪽을 두고 인수가 오른쪽에 아득한 성입니다. 어쨌든 이적이나 다른 문인들이 찬시를 썼을 때 우선은 이 도원, 몽유도원도라 했으니까 도원에 포커스를 맞춘다. 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도원의 유래를 아는 범위 내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공자 주나라 또 진나라 때의 깊은 곳으로 자라난 그 선비들 또 진나라 때 도윤명 도하원기가 어느 시기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장자의 호전모,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날아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음,
그러니까 도교 사상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이 신선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 이슬을 먹는다라고 이적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선들이 이슬을 먹고 사나, 이런 얘기.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에서 신선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고요. 어쨌든. 안개는 왜 현실을 도움보다 더 크고 무겁게 그렸는가? 시간 경무의 시간에 있어서 현실, 거대하고 압도적인 벽돌 쌓인 역전, 피할 수 없이 그리고 연속적인 작고 여백이 많으며 옅은 난개로 가려져 인간이 오래 머물 수 없는 찰나에서 이게 아마 AI가 왜 이렇게 현실과 도원을 구분하면서 현실을 좀 무겁고 어둡고 가파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실제 그림은 좀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원인이 뭘까? 아직도 퀘션 마크.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원은 늘 작다. 인간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림 자체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도 보면 현실을 어둡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고온으로 갈수록 밝게 표현하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AI야. AI야. 고온에 이르는 길은 물리적 지형이 아닌 마음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낭자의 나비처럼 안평대고는 두 세계의 경계에서 있는 모든 것 존재이다. 동걸. 안평대군의 위치, 몸은 궁궐했지만 뜻은 신선 속에 있다. 세속을 골랐죠. 이강민의 잡지사에서 박광일 역사 덕후가 그 조선시대의 5개의 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에 대한 유래를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안평대군이나 수양대군 당시 세종은 경복궁을 사용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이 주궁으로서 법궁이라고 하던데 덕궁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테고, 창덕궁이나 창경궁 같은 경우는 이궁으로서, 예를 들어서 왕자들이, 대군들이 어떤 직무를 보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리적 우치, 완벽한 도교적 이상, 자연, 정치가, 정신적 성격, 형상. 이 두루마리 한 명이 화가가 아닌 세 겹의 손걸로 완성된 건축물입니다. 공간적 소재, 완전히 그 중국의 오래된 계획을 조선의 산으로 옮겨 철학적 사유, 신습들을 비롯한 문인들이 잠시 비어있는 시공간 중 생명력을 부여 완성대공을 가는 힘차게 둘러쓴 홍서가 더해져 그림의 기운을 통합니다. 이게 안평대군의 글씨요. 한글도 섞어 쓰고 한자도 있고 은골이라 두루마리 숨결로 완성하는 기본 부드러운 안개를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피레기 전체의 기본 통제합니다. 스노운 비단. 훌륭한 무자원 스노운 비단을 펼치고 힘찬 불꽃 연고리를 움직입니다. 연고리를 움직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창조하는 영원한 세계. 유한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의 완전. 깊은 피로하고 꿈은 오래 남지만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영원한 이슬을 먹으며 율법을 도하는 보 시공간을 초월한 신선미도 100년 뒤에도 변치 않은 비단의 몽이도 온도 자체는 그 뜻을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데, 안평대군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6년 뒤에, 그림을 그린 6년 뒤에, 몽이도 온도의 꿈을 꾼 6년 뒤에, 불행하게도 바로 위의 형인 유, 이유, 진양대군, 나중에 수양대군, 세조가 되는 형으로부터
뭐 형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물론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었겠지만, 아, 그런 대역 모반, 대역죄. 어쨌든, 체조의 입장에서는 뿌듯할 테고, 아, 명분은 이제 김종서나 안평대군이 대형 모의를 했다. 이렇게 명분이 돼 있는데, 그렇게 죽은 상황에서 이 몽유도원도의 찬시를 쭉 읽다 보니 안평대군은 조선의 신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몽유도원도는 단순한 꿈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안평대군과 이적의 대화가 끝나면서도 이 그림이 진짜 목적을 합니다.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을 끝없는 현실을 고통하면서 끝나지 않은 구원의 답이다. 이 그림은 100년 뒤에도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100년 뒤에 대자암이 불타고, 몽유도 온도가 들어있던 목함은 일본에 의해서 약탈이 되죠. 라고 소설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다. 대자암과 안평대군 간의 역사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00년, 1447년, 1592년이니까 100년 뒤죠. 달빛이 가득한 비단 위에 아직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세계를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궁궐 담장 넘어 새벽닭이 울고 현실의 아침이 밝아오더라도 마음이 닿은 자는 도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상.